명조 51번부터 채점합시다. 51번에 4번, 52번에 1번, 53번에 4번, 54번에 2번, 55번에 2번, 56번에 2번, 57번에 3번, 58번에 4번, 59번에 3번, 60번에 3번, 61번에 4번, 62번에 3번, 63번에 1, 64번에 28, 65번에 2번, 66번에 1번, 67번에 1, 68번에 3번, 69번에 4번, 70번에 12, 71번에 8, 72번에 6, 73번에 32, 74번에 1번, 75번에 3번, 76번에 2분의 5, 77번에 2번, 78번에 5, 79번에 마이너스 14, 80번에 4번, 81번에 14, 82번, 82번에 10, 83번에 8, 84번에 24. 그리고 합성함수, 함수 넘어가서 함수 파트 1번부터 봅시다. 1번에 3번, 2번에 3번, 3번에 3번, 4번에 2번, 5번에 24, 6번에 3, 7번에 2번, 8번에 3번, 9번에 10, 10번에 3, 11번에 3번, 12번에 2, 13번에 4, 14번에 3번, 15번에 6, 16번에 3, 17번에 4번, 18번에 56, 19번에 마이너스 14, 20번에 14, 21번에 30, 22번에 1번, 23번에 100, 24번에 25, 25번에 420. 여기까지죠. 한 페이지는 다 들렸네. 6번 있는 거? 그러면 여기 이걸 빌 때가 아니구나. 질문 있어요? 소리스트 다 했어? 왜 못 풀었어? 함수적으로 못 풀었다고요? 왜? 안 풀려서 못 푼 거야? 시간이 없어서 못 푼 거야? 둘 다라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렇게 전부 다 못 푼 거야? 문제를 읽어봐야 모르겠어요. 언제 풀었어 이거? 모르면 질문하라니까. 질문하면 설명하시잖아. 왜 질문 안 해? 이거 언제 하게? 어? 이런 애들은 10번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런 애들은 내가 질문하면 설명해줘도 되잖아. 이거 쉽잖아, 이런 거는. 내가 같은 함수 뭐라 그랬어? 아니, 같은 함수. 두 함수가 똑같아 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라고 했어요? 아니,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 네?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같은 함수는 정의역 값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서로 같으는데, 0을 집어넣었을 때 서로 같으면 되고, 1을 집어넣었을 때 서로 같으면 돼. 그게 같은 함수란 말이야. 사실상 이 문제는 무슨 문제야, 그러면? 대입하는 문제잖아요. 그쵸? 대입해서 연립하는 문제를 못 푼 거잖아,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모르면 질문을 하면은, 하나 질문하면은 뒤에 있는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 질문하면은 다 풀 수 있는, 하나만 질문해도 다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모른다고 계속 넘기면 어떡해.
제가 월화수 그러니까 화요일 안에 문제를 다 풀라고 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수목금을 놀고 오면은 당연하게도 신나게 놀고 오면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월화 안에 그래도 개념이랑 문제 푸는 걸 조금 알고 들어가야 갔다 왔을 때도 그나마 좀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질문까지 하라고 했던 거예요. 질문 좀 할게요. 우리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질문 54번. 어디 54번? 아, 명제 54번. 예. 오케이. 명제 54번. 이거 심하다. 어디 갔니? 명제 54번. (54번) 54번? 잠깐만, 이거 아닌가? 54번이 뭐예요, 문제가? 그 XY가 실수했을 때 xy가 실수일 때. 절대 인식 공간을 보기 위해서. 아, 이거 맞아? 예. 아, 이거 맞아요? 아, 오케이. 보자. xy가 실수일 때 절대부등식을 찾으라고 했죠? 별거 없어요. 근데 이 절대부등식을 찾는 건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 뭘 조심해야 되냐면 그때그때 그 2차식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 사용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고 했어요. 봐봐요. 첫 번째 거 보면은 8x를 살짝 넘겨볼게. 그러니까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뭐냐면 일단 이쪽 한쪽을 0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쪽을 넘겨보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 되죠. 얘 딱 봐도 뭐예요? 완전 제곱식의 형태니까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겠죠? 근데 얘는 0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은 녀석이죠. 근데 지금 크다라고만 했어요. 그럼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이런 건 틀리는 거야. 왜? 등호가 없으니까. 등호까지 있어야 맞는 거고 등호가 없으면 얘가 0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배제시킨 거죠? 그럼 맞아 틀려라고 물어보면 틀린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 얘가 중요해요. 얘가.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포물선 우리 2차 함수의 최대치수를 이용해도 돼. 2차 함수 최대치수를 이용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2차 함수를 기준 그려봤을 때 0보다 크려면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붕 떠있게 그려줘야겠죠. 그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죠? 그치, 판별식이라 그랬어. 판별식이 0보다 어때요? 작아야겠죠. 근데 얘 판별식 한번 써볼까요? 판별식 쓰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2니까 0보다 작네요. 조금 만족하죠? 그럼 얘는 맞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요. 만약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돼. 쟤를 완전 제곱식으로 강제로 만드는 거야. 요거 두 개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라는 형태가 되겠죠. 얘는 0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죠? 근데 거기다 2를 더하면 항상 어떻게 있어? 항상 양수가 되겠죠.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냥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녀석은 당연히 넘겨야 되니까 전개를 하는 게 좋겠죠. 전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6xy 플러스 9y제곱에 뭐야 이게? 9y제곱에 6xy를 빼는 거니까 얘가 사라지겠죠. 얘 사라지면 x제곱이랑 9y제곱만 남아요. 여보다 어때요? 커요? 아니면 크거나 같아요? 역시 크거나 같아요. 그럼 얘는 등호가 있어요? 없어요? 등호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럼 얘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니은만 정답이야. 그래서 2번만 정답이에요, 이 문제는. 절대부등식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시험 자체에 많이 나오고 하는 문제들은 아니에요. 시험 자체에 엄청 많이 나오고 하는 애들은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는 있어야 돼. 채점이 안 됐어요. 영상도 채점이야?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명수가 없거든요? 78번 뭐예요? 명제 78번? 보자. 아, 그리고 우리 심화 문제 있잖아요. 고난도 문제. 그 문제는 우리 목요일 날
풀이 좀 할게요. 오늘 풀이하면은 수업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78번 78번 이 뭐냐 누구? 누구? x의 최대값 구하는 거 요거 우리 그때 우리 저기 책에서 한번 했었는데 그냥 뭐 X, Y랑 Z 그 한 문자로 취하는 사람. 맞아요. x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x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겠죠. 그럼 y랑 z로 만드는 거야. 어떻게? x를 넘겨.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식이 y 플러스 z는 7-x다라는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고요. 두 번째,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27-x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요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우리 그대로 써주면요. y랑 z로 써야겠죠. y랑 z로 사용을 하게 되면 1 플러스 1에 y제곱 더하기 z제곱 그러나 y 플러스 z의 제곱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근데 얘를 뭘로 바꿔요? x로 바꿔야겠지. 그래서 얘를 다 x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2배에 27-x제곱 여기는 7-x의 제곱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전개를 하는 거예요. 54-2x제곱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49 넘어가면 4x제곱 마이너스 14x 마이너스 5 그게 0보다 작방 같은 거죠? 그렇죠? 인수분해 됩니까? 안 돼요? 되죠? 3, 1, 1, 5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5니까 사이면 작으면 사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과 5 사이가 되는 거예요. 최대는 오겠죠? 최대 이해됐어? 또 있어요. 이런 애들은 힌트라고 해서 하는데 뭐라고 했지? 마이너스를 만드는데 잘했는데 왜 틀렸어? 마이너스 1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5가 되고 싶으면은 넘어가면 x가 8 그럼 여기다 8을 딱 집어넣어요. 그럼 32에서 6을 빼면 얼마야? 26이잖아. 빼기를 잘못했구만. 푸는 건 너무 잘 풀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풀면 훨씬 더 쉬워. 식을 굳이 정리할 필요 없이. 왜냐면 내가 값을 구하는 거니까. 뒤에 계산 실수하는 건 좀 조심하고. 예. 함수. 이렇게 함수. 그리고 함수로 넘어가서 여기 한 번 더 설명을 좀 할게요. 함수 파트에 여러분들이 저기 조건이 들어있는 조건이 들어있는 함수의 개수 있죠? 그거를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할게요. 이거 맞나? 뭐지? 20 몇 번이죠? 3번? 23번부터 좀 볼게요. 23번부터 같이 좀 봅시다. 봐봐,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내가 뭐라 그랬지?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면서 생각을 하면 쉽다고 그랬어요. 그쵸? 근데 함수는요 종류가 되게 다양해. 함수 종류 뭐 있죠? 그 종류 말고 그 차수에 대한 식에 대한 종류 말고 함수의 성질에 대한 종류가 있잖아요.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대함수, 상수함수, 그리고 그냥 함수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표현들이 잘 나타내 있는지만 보면 돼요. 첫 번째, 일단 1부터 5까지 있는데 x에서 x로의 함수죠. 그러면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봐. 그리고 나서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 1대1 함수다 이런 말 없죠. 즉, 그 말을 먼저 파악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복해서 가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1을 선택해도 2는 1을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조건에 맞게만 가볼게. 4랑 5 중에는 반드시 어때야 된대요? 5가 더 큰 값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부등호가 있잖아요. 누가 더 큰 값을 가져라는 표현이 있을 때는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이 4랑 5가 가야 되는 그 경우를 살 때는 이쪽에 있는 것 중에 몇 개만 그냥 가져가면 된다? 2개만 가져가면 돼요. 그냥 내가 2개만 아무거나 딱 뽑으면 얘네들이 순서에 맞게 내가 작은 걸로 가고 내가 큰 걸로 갈게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즉 경우가 한 가지씩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즉 얘네가 갈 수 있는 경우는 5개 중에 몇 개? 2개. 근데 승연일까요? 조합일까요? 무시가 그치. 그러니까 조합이야. 얘는 순서를 바꾸는 게 의미가 없지. 얘네가 정해져 있으니까 순서가. 그래서 4랑 5가 가는 건 50, 10가지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1, 2, 3도 분모가 있죠. 1, 2, 3 같은 경우에도 갈 수 있는데 지금 4랑 5가 가는데 못 가나? 못 가? 아니야, 가도 돼. 왜? 1대1 하면서 1대1 대 이런 말 없잖아. 그러니까 1, 2, 3도 가도 되는 거야. 그럼 1, 2, 3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몇 개 중에 몇 개? 5개 중에 3개가 되는 거야. 얘는 다 50이라는 거야. 그럼 얘도 10개죠. 그렇죠? 근데 이 경우에 함수는 얘네들을 곱해야 될까 더해야 될까? 제가 함수는 내가 선택을 안 하는 게 돼야 안 돼. 그건 함수가 아니라고 그랬죠. x가 모든 x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얘들 2개를 곱해주면 끝이.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곱해주면 끝입니다. 엄청 단순하단 말이야, 함수는. 너 책이 이게 아닐걸? 너 책이 이게 아닐걸? 아하. 이거 꼭 해야 돼. 일단은 내 걸 찢어줄게. 내 걸 찢어줄 건데 여기다 쓰고 책에다 그 틀린 거랑 이거 옮겨 적어요. 답진 내가 찍어서 보내줄게. 어차피 영상도 보내주긴 할 거거든요. 앞에 다 부른 게 있어서 영상도 보내주긴 할게요. 피곤하죠? 재밌게 놀았어요, 언니는? 네. 재밌게 놀고 왔으면 됐긴 했어. 그게 이제 목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딱 그 3일은 아무 생각 없이 놀기만 했을 거 아니야. 친구들이랑. 3일의 목적은 사실 그거죠. 아무 생각 없이 노는 거. 그렇게 놀 일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고등학생이 그렇게 놀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는 정상으로 돌아와야지. 피곤한 건 조금 힘내보고. 그럼 23원 한번 볼까? 24원? 23원 한번 보자. 찍어줄까? 찍어줄까? 어. 23번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원이 이거 혹시 풀었던 날이 24번? 기억나?
풀었었는지? 푼 것 같아? 한번 보자. A에서 B로 가는 함수니까 이 녀석은 마이너스 1, 0, 1에서 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1, 2로 가는 함수예요. 그쵸? 그리고 얘가 잘 표현돼야 되는데 이 표현을 만족을 해야 된대요. 지금 이 표현이 무슨 얘기야?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f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1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f의 마이너스 1과 f의 1은 어떻게 가야 돼? 항상 같은 곳으로만 가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이해 안 돼? 아니 봐봐. x가 a에 있는 원소에 대해, 모든 원소에 대해서 f의 마이너스 x와 fx가 같은 값을 가져야 되는데, 즉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여기 1을 집어넣겠지. f의 마이너스 1의 값과 f1의 값이 서로 어떻대요? 같대요. 근데 우리는 그 x에다가 넣은, 함수에다가 x값을 넣은 걸 우리는 뭐라고 해? 함수값이라고 하잖아. 그 함수값을 뭐라고도 불렀지? 치역이라고도 불렀죠. 치역이 뭐였어? 선택을 받은 애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을 선택을 했어. 그럼 1은 누굴 선택해야 돼? 마이너스 1을 자동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조건인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천천히 들어가면 돼. 마이너스 1이 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마이너스 1이 대응할 수 있는 경우. 마이너스 1이 대응할 수 있는 게 얘는 신경 쓰지 마. 마이너스 1만 아직 아무것도 신경 안 썼으니까. 어디 몇 가지야? 그치. 얘가 갈 수 있는 건 얘네들이니까 마이너스 1이 갈 수 있는 건 5가지예요. 근데 1이 갈 수 있는 건 그럼 몇 가지야? 그치. 얘는 한 가지예요. 왜냐면 얘를 따라가야 되니까 무조건. 얘는 한 가지. 그럼 이제 0만 딱 따지면 되죠. 0은 몇 가지일까? 지금 문제에 뭐 1대1 함수나 1대1 대응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없죠. 그럼 중복해서 가도 돼? 그럼 0도 갈 수 있는 건 몇 개야? 5가지인 거야. 왜냐면 얘가 간다고 해서 얘도 못 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얘도 5가지야. 그럼 따라서 몇 개야? 25가지가 정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경우에는 얘는 공식을 외우지 말라고 했었죠. 공식을 외우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이런 경우에는 공식이 적용이 안 돼요. 그쵸?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잖아요. 조건이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공식으로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을 맞춰서 푼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돼요? 그냥 25번은 맞았니? 얘는 맞았네? 동현이 25번 그럼 할 수 있겠어? 같이 할까? 25번도 그러면? 25번도 같이 하자. 25번도 25번 볼게요. 25번 보면은 x가 1, 2, 3, 4, 5 이거는 절대값 그래프 성질 절대값 그래프 성질 그래프 그리는 방법 그냥 이거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방법 적어놓은 거예요. 얘는요 보자. 뭐 제일 먼저 뭐부터 해? 분자의 그래프부터 그려. 제가 그냥 편하게 보라고 맨날 그러면 그리라고 하는 거지. 선생님 저는 안 그리고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굳이 안 그려도 되긴 해요. 근데 그려놓고 풀어야 조금 편해. 지금 보면은 1대1 함수래요. 하나에 하나씩만 갈 수 있대요. 그리고 1, 3, 5는 반드시 이 표현이 돼야 된대요. 그쵸? 그러면 일단 1, 3, 5부터 결정을 해보자. 1, 3, 5가 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몇 개 중에 몇 개? 1, 3, 5가 이렇게 부등호방향,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부등호방향 정해졌죠? 그럼 무조건 조합이야. 7개 중에 3개를 고르기만 하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1, 2, 5를 고르면 자연스럽게 5는 5로 갈 거고 3은 2로 갈 거고 1은 1로 갈 거다라는 표현으로 알아서 한 개씩밖에 경우가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거 보면 몇 가지지? 35가지. 아마 동현이는 여기서 끝났니 혹시? 근데 제가 그랬죠. 함수는요 반드시
모든 녀석이 선택을 해야 돼. 지금 누구랑 누구는 선택을 안 했어. 2랑 4는 아직 선택을 안 했어. 2랑 4도 선택을 해야겠죠. 2랑 4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를 따져야 되는데 얘네들은 조건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몇 개는 썼어? 3개는 썼죠. 그럼 몇 개 남았어? 3개 썼다고 생각하면 4개 남았죠. 이 두 녀석이 4개로 갈 거야. 근데 1대1 함수야. 그럼 2가 갈 수 있는 거 몇 개? 4개. 4가 갈 수 있는 건 3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는 4분의 2까지. 함수의 개수는 굉장히 중요해요. 함수의 개수는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확률과 통계라는 단어로 넘어가서도 또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에서 함수의 개수 문제는 단골 문제야. 학교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고 모의고사에도 거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의 개수는 알아두면 나중에 가서도 도움이 되는 애예요. 그래서 반드시 꼭 알아두세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 또 있어요? 진도로 넘어가도 괜찮겠어요? 오케이. 채영이는 이따가 채점 좀 하고 함수 채점해야 되지. 넌 함수 이거 이따가 채점 좀 해. 그러면 뭐랄까 우리 합성함수가 아직 안 끝났죠? 이제 합성함수로 들어갈 건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함수 절대적 그래프까지 했고 이제 드디어 합성함수로 들어갈 거예요. 합성함수. 그래서 27번부터 볼 거고요. 합성함수는 일단은 그냥 합성함수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 합성함수 혹시 기억나요? 합성함수? 기억 안 나? 합성함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졸지 말고 졸리면 아유 땡기 하나밖에 없어서 자 좀 깨고 졸리면 물 좀 먹고 와도 돼. 얼른 갔다 와요. 합성함수는 진짜 엄청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 왜냐면 막 함수 막 대수 1대1 함수 이렇게 조건을 막 따지라는 게 아니라 합성함수는 그냥 우리 함수는 원래 숫자를 x값을 대입해서 y값이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합성함수는 그 x 대신에 어떤 식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식을 넣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거야. 즉 얘도 무슨 관계냐면 대입의 관계가 성립하는 녀석이거든요. 근데 조금 조건은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1대1 함수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조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어떤 함수들에 대한 조건이 있잖아요. 그럼 조건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합성함수는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조건을 이용하는 문제를 낼 수가 없어. 그 이유가 뭐냐면 합성함수는 조건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예요. g라는 함수는 y에서 z로 가는 함수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x에서 y로 가고 y에서 z로 가고 3단원법처럼 연결이 되어야만 우리는 합성이 가능해요. 즉 연결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얘네들은 합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그러면은 이런 애들을 주고 합성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합성을 내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가 이런 관계가 성립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낼 수는 없어. 얘네가 연결이 안 되는데 합성이 이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연결이 되는 애들만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건 자체는 매우 단순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 그 대신에 이런 형태가 이제 만들어져요. 이렇게 F라는 함수고 G라는 함수를 이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세 개의 벤 다이어그램을 통과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쪽에 도달을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F에 있는 걸 넣어서 여기가 나오고 여기 있는 걸 다시 G에 넣어서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X라고 하면 X를 F에 넣으면 FX가 되겠지. 그죠? 그리고 얘를 다시 넣으면 G에다가 FX를 넣은 거니까 이런 표현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매번 여러 번 계산을 일일이 하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 합성을 기호로 나타낸 거야. 한 번에 쓰는 걸 나타낸 거야. 이렇게 한 번에 보낼 때 우리는 이렇게 쓰기로 했어. F 합성이 있는 동그라미. 동그라미인데 조그만 동그라미를 색칠하면 안 돼. 우리 색칠된 동그라미는 곱하기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빈 동그라미야. 빈 동그라미 G 이렇게. 이건 합성의 의미예요. 알겠죠? 근데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G 합성 F 이렇게 써야 해요. 이렇게 쓰는 거야. 내가 순서를 바꾼 이유는 뭐냐면 얘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 뭐부터 계산을 하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은 누구부터 계산하는 걸까요? F부터일까? G부터일까? F 안쪽에 있는 것부터예요. 안쪽에 있는 것부터 바깥쪽으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F부터 계산을 해서 들어온 거죠. 항상 안쪽부터 계산을 해서 이것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식이에요. 이걸 알려주는 이유는 문제에서 나한테 이렇게 줄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합성의 기호를 나타내서 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쓸 때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바꾸는 형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해요. 제가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해요. 합성함수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사실 그렇게 막 내용적으로 막 엄청나게 막 복잡하고 이런 내용들은 아니고요. 단순히 식을 정리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특이하게도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안 돼요. 교환 법칙이 안 되는 거 혹시 원이 알고 있나요? 교환 법칙이 안 되는 얘 안 되는데 얘 말고 또 알고 있는 거 있어요? 대부분 다 교환 법칙이 가능하거든. 행렬의 곱셈 교환 법칙이 안 됐었죠. 걔랑 똑같아요. 얘는 교환 법칙이 안 돼요. 혹시 그러면은 행렬의 곱셈에서 어떤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었는지 혹시 기억해요?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교환 법칙이 안 되기 때문에 F 합성 G랑 G 합성 F가 같다라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왜? 수학에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은 내기가 어떻다 그랬어요? 되게 어렵다 그랬죠. 안 된다라는 거는 나 이거 안 돼라고 하면은 수학에서는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은 돼라고 내버리면은 그 범위가 한정적이게 되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얘네가 교환 법칙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무조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절대 안 돼가 아니라 안 되는 게 일반적인데 되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성함수는 F 합성 G와 G 합성 F는 서로 달라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내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어려우니까 그냥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자. 동현이 fx 한번 식 하나만 불러줄래요? 1차식으로 불러. 3x 플러스 2. 원이가 하나만 더 불러줄래? gx x 플러스 4. 그러면 우리 합성 한번 해볼게요. 합성도 알려주는 김에 요거까지 볼 거야. 우리 F 합성 G는요, F에다가 G를 집어넣는 거라고 했죠. 그럼 F라는 F의 X 자리에 얘를 이렇게 슉 넣는 거야. 이 식 전체에. 그럼 어떻게 돼요? 3에 X 플러스 4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3X 플러스 14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보자. G합성 F. G합성 F는 G에다가 fx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재환이 어떻게 돼? G에다가 fx를 딱 집어넣으면 식 불러봐. 3x 플러스 2 맞아요? 자, 괜찮아? 얘네 둘이 서로 어때요? 똑같아요? 다르죠? 이렇게 거의 일반적으로 항상 다른 식이 나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식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교환 법칙이 안 돼요.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 결합 법칙은 가능해. 근데 이 결합 법칙이 조금 의미가 좀 달라요. 뭐냐면 F합성, G합성 H 요 녀석을 비교를 할 건데 이렇게 앞에 두 개를 먼저 합성을 하냐 뒤에 거를 먼저 합성을 하냐 어차피 같은 똑같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아까 교환 법칙은 안 된다 그랬죠? 그쵸? 대신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어차피 안쪽부터 계산이 되는 건 똑같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H, G, F 순으로 계산이 되는 건 바뀌지 않죠? 근데 얘네들만 먼저 계산했을 뿐이지.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순서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안 줘요. 즉 결합 법칙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합 법칙은 항상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결합 법칙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잘 안 내요. 결합 법칙은 우리 일반적으로 항상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합 법칙은 잘 안 나와. 대체적으로 교환 법칙이 제일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성질은 이게 두 번째 성질이고 세 번째 성질은 뭐냐면 우리 혹시 항등함수의 기호 혹시 기억나요? 제가 항등함수는 기호로 뭐를 쓴다 그랬지? I. 이 항등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합성을 하면은 항등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합성한 녀석이 반드시 나오게 해요. 그래서 F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항등함수와 F를 합성해서 F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겠죠? 근데 우리 확인 한 번만 해볼까? 합성함수는 우리가 Y는 X라고 쓰죠? 그쵸? 그럼 I는 X라고 쓸게요. IX는 X라고 쓸게요, 그냥. 그럼 한번 합성 한번 해보자. F라는 녀석이 X를 집어넣으래. 그럼 뭐가 나와요? 그냥 3X 플러스 2 똑같죠? 이것도 한번 해볼까? I라는 녀석, 요 X에다가 얘를 이렇게 집어넣으래. 그럼 뭐가 나와요? 3X 플러스 2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항등함수 같은 경우에는 뭘 합성하든지 간에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곱하기에 뭐와 똑같으네요? 1과 같은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질 때문에 예전에 행렬에서는 여러분들 모의고사 문제 많이 풀어봐서 알잖아. 행렬에서 모의고사 문제들 옛날 문제들 한 10년 전 문제들이지. 걔네들에서 단위 행렬 뭐라고 표현했지? 기호로? I라고 표현했던 거 기억나요? 근데 여러분들 최근 문제들 보면 다 뭐라고 표현돼 있어? E라고 표현돼 있지. 그 문자가 바뀐 거야. 옛날에는 항등의 개념이라서 I라고 썼어. 단위 행렬은 어차피 곱해도 뭐니까?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니까. 근데 이게 이번에 새로 등장을 하면서 단위 행렬의 기호가 단위 행렬을 나타내는 2로 기호만 바뀌었어요. 그때는 행렬이긴 한데 항등의 개념을 많이 썼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합성함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했는데 합성함수는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합성함수는 즉 안쪽부터 계산한다라는 것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천천히 문제 좀 한번 풀어보자. 요런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고 요거 천천히 계산하면 근데 대신에 요거 계산할 때 항상 시간 바꿔야 돼. 어떻게? F의 G의 1 더하기 G의 F의 2 이렇게 바꿔 계산하는 거야. G의 1은 뭐예요? G의 1 1은 여기쯤 있으니까 1이네요. 그럼 얘는 F의 1 더하기 F2는 얼마야? F2 F2는 요즘 있거든요. 여기쯤 여기 값이 얼마일까요? 여기 얼마야 세우가? 여기 얼마냐고 여기 1? 1 맞아요? 여기 1이에요. 근데 만약에 확실히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점이랑 요점 알고 있죠 우리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2 대입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 2니까 G의 2예요. F1 얼마예요? 이거 이해돼? 봐봐. G의 1이 얼마야? G에다가 1을 집어넣어. 그럼 얼마야? 여기 G 1. 그러니까 얘가 1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얘가 뭘로 바뀌어? 1로 바뀌는 거야. 이해돼? 네. 여기 F의 2는 1이에요. 여기가 1이야. 그럼 얘가 1이죠. 그럼 얘가 뭘로 바뀌어?
얘도 1로 바뀌는 거야. 그럼 이제 요걸 계산하는 거야. F의 1은 얼마예요? 2고요. G의 1은 얼마예요? 1이요. 그래서 계산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안쪽부터 계산을 하면 돼. 그러니까 안쪽부터 차근차근히 계산하면 돼요. 복잡할 것도 없어. 알겠지? 대신에 안쪽에서 나온 값을 대체시키면 돼요. 3이 나왔으면 F3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8번. 어려운 거 아니고 단순히 조건에 맞게 넣기만 하면 돼. 어디 풀었어요? 오케이, 우리 넘어가자. 폴티 있으면 한번 풀어볼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합성을 비교할 때는 그냥 단순히 식 자체를 비교하면 돼. 직접 합성한 거 두 개를 비교하면 되거든요. 식 자체로 비교하면 돼요. 그렇지, 넘어가자. 그냥 넘어가자. 그냥 넘어가고,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요거 문제로 넘어갈 건데, 합성이 같다. 지금 봐봐요. 합성하면서 분명 교환법칙 안 된다 그랬는데, 된다 그랬죠? 이런 경우에는 어려울 거 없어. 그냥 뭐 하면 돼? 직접 합성하라는 얘기예요. F 합성 G. F에다가 GX를 넣은 것과 G에다가 FX를 넣은 게 서로 똑같아 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합성하는 개념이야. 직접 합성하자. 그런 거야. 3의 AX-1 플러스 5와 A의 3X 플러스 5 마이너스 1과 똑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이 뒤에 있는 것만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럼 A는 5분의 3인가요? 맞아요? A가 5분의 3이니까 5분의 3 그대로 집어넣어서 G의 X는 5분의 3X 마이너스 1 G에다가 25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25 집어넣으면 14 이렇게 나옵니다. 원인은 괜찮아요? 오케이, 잘했다. 이거 풀어볼게. 큰 사람은 다음 문제로. 오, 잘했네. 오케이, 좋았어. 그냥이는 잘 나왔어. 오케이, 잘 나왔네. 자, 이해돼요? 네. 한 30번 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요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쵸? 동현이 잘 나왔고. 잘 나왔어요? 뭐 나왔어? 그렇지. 요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 요거 어떻게 하라 그랬지? 이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알려줬죠? 기억나? 첫 번째, 내가 식을 구하고 싶어 하면은 이 안쪽에 있는 걸 뭐 해라? 치환하는 거야. 이 안쪽에 있는 걸 t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3x 플러스 1을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x는 뭐가 돼요?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t로 치환하면 ft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얘는 x에 관련된 식이 아니라 t에 관련된 식으로 나와야겠죠? 맞아?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 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3분의 2t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괜찮아요? 그럼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 t는 3분의 2t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대로 문자가 지금 나 근데 fx 구하고 싶은데 t잖아요. 그럼 얘를 t만 뭘로 바꿔? x로 문자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fx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문자를 그냥 마음대로 바꿔도 되나 근데? 바꿔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ft와 fx는 우리가 같은 f에 대해서 t를 대입한 것과 x를 대입한 거의 차이죠. 얘네들은 그래서 서로 다른 식은 맞는데 식 자체의 형태는 똑같고 문자만 다른 식이라고 인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바꿔주는 건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정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해?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서 여러분들 문제 연습 좀 할게요. 32번. 32번 아니구나. 32번 없구나. 32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게요. 32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봅시다. 합성하는 건데 어려운 합성 아니고 단순히 그냥 합성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gx를 모르기 때문에 gx는 그냥 gx라는 형태로 남겨두면 돼. x 대신에 그냥 gx를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그렇지. 잘했다. 그렇지. gx를 그냥 gx라고 두면 돼요. x 대신에. 근데 아니지. 여기 넣으면 안 되지. 여기 구야 이거. 오케이.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문자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gx를. 그리고 gx를 구하기 위해서 식을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야. 잘했다. 좋아. 오케이. 좋습니다. 좋았어. 넘어갈게요. 어렵진 않죠? 근데 얘네들의 구하는 위치가 점점 달라질 수는 있어요. 구하는 위치가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냥 문자 취급하면 돼요. 그런 거 구할 때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요것도 한번 볼게요. 33번. 이런 문제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부터 굉장히 많이 볼 거고 시험에도 한 문제 정도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나올 가능성이 무조건 나온다라고 사실 제가 막 얘기하기는 조금 사실 좀 그런데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녀석이에요. 엄청 높아. 왜 그러냐면 이 녀석을 우리가 합성함수의 추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합성을 반복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 100번, 99번 이렇게 합성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99번 합성할 수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99번 합성해 오세요라고 하면 합성해 올 수 있어? 되게 어렵잖아요. 얘네들은 무슨 문제야? 규칙을 찾는 문제. 규칙을 찾는 문제예요. 합성함수의 추정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찾아서 푸는 건데 제가 왜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냐면 얘는 모든 함수에 대해서 합성함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뒤에서 배울 유리함수나 무리함수 있죠? 거기서도 추정이 가능해요. 근데 사실 무리함수는 추정이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가는 경우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중근으로 부르는데 걔는 교육과정에서 없어졌어요. 옛날에. 그러면서 걔는 안 나오는데 유리함수에는 분수꼴에 분수꼴을 계속 집어넣는 상황, 번분수죠. 그 번분수라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 굉장히 자주 표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단순한 규칙 찾기 문제이기 때문에 3번에서 4번 정도 많으면 5번 정도, 6번 정도까지 해서 규칙을 찾아내면 돼요. 근데 문제 푸는 방법은 2가지예요. 첫 번째, 지금처럼 이렇게 식을 찾아야 되는 경우 있죠. 내가 어떤 값을 집어넣는지 모르니까 식을 찾아야 되는 경우에는 직접 합성을 하면서 식을 찾으면 돼요. f를 2번 합성하게 되면요 여기다가 얘를 그대로 집어넣는 거죠. 마이너스에 x 플러스 1을 넣고 플러스 1 해주면 돼요. 얼마예요? x죠. 3번 합성하게 되면 뭐예요? 여기다가 얘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원래대로 어때요? 돌아왔죠? 그럼 얘네 2개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겠죠? 홀수 번째 짝수 맞죠? 홀수 번째 짝수 맞죠? 홀수 번째 짝수 맞지기 때문에 99번 할 때는 누구요? 위에 있는 녀석이겠죠? F에 99번 합성한 거에 A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일 거고 그게 A예요. 그럼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99. 이렇게 추정하는 문제예요. 그죠? 단순히 식 자체로 계산을 하는 건데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여기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A가 아니라 우리한테 이렇게 던져줄 수 있어. 나 F에 99번 합성한 거에 3을 넣은 걸 구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때는 식으로 계산을 해도 되지만 3을 계속 집어넣어서 값으로 계산을 해도 돼요. 값의 반복으로 봐도 돼. 알겠죠? 값의 반복으로 봐도 되는데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요거는 일단은 여러분들 봐봐요. 일단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여기 4분의 5 집어넣으라고 그랬죠. 맞죠? 여러분들 이거 4분의 5가 어딘지 알아요?
4분의 5가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4분의 5 값 알아 몰라? 모르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얘네 두 개의 식을 직접 구해야 돼요. 알겠죠? 우리 직선의 방정식 못 구하는 사람 있어 여기? 없죠?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예요. 2,0과 1,2, 0,1 이 녀석으로 직선의 방정식부터 구해요. 요거랑 요거부터 구해보자. 여러분들 직접 얼른 구해봐요. 여기 직선과 여기 직선. 그렇죠? 둘 다? 여기도 구해야 돼. 둘 다 구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어떤 값을 집어넣을지 모르니까. 일단 식을 먼저 둘 다 찾아 놓는 거야. 우리는 구했고, 반정. 구했어요, 식? 이거. 직선의 방정 찾았어? 오케이. 지난해 찾았어? 하나씩 불러봅시다. 이거 뭐예요? 이거 뭐 나왔어? y는 x 플러스 1. 요거 뭐 나왔어요? 요거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거 나왔어요 다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에 맞는 부분을 넣으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값인 경우에는 값을 넣으라고 했죠. 얘를 합성을 하는 게 아니라 값을 넣어. 4분의 5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어야겠지. 그럼 f에 4분의 5는 뭐예요? 4분의 5 집어넣어. 얼마나 4분의 5 집어넣으면? 2분의 3? 그 다음은 한 번 더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두 번 합성한 거에 4분의 5. 이건 무슨 얘기냐면 f에다가 2분의 3을 넣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f 한 번 계산했을 때 4분의 5 넣으면 2분의 3이지. 그 다음에 2분의 3을 한 번 더 넣으면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얼마예요? 2분의 3 넣으면 1인가요? 1.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합성해서 4분의 5를 넣으면 뭐예요? 얘는 f에다가 1을 넣으라는 얘기야. f에 1 넣으면 얼마야? 2네요. 그 다음은 또 f에 1을 넣으라는 소리야. 1을 넣으면 얼마야? 0이죠. 다시 합성해서 4분의 5를 넣으면 f에 0을 넣으라는 소리니까 1로 돌아오죠. 지금 상황을 봐봐요. 어떻게 돼? 이 세 개가 지금 반복되고 있지. 맞죠? 얘는 반복돼요? 안 돼요? 얘는 반복 안 되지. 얘는 세 개만 반복되죠. 그럼 이거 세 개만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보통 f의 2차원의 4분의 5를 구할 때 반복되는 만큼 지수를 반복되는 것만큼 나눠서 나머지를 구했거든요. 맞죠? 기억나? 우리 복수수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얘가 반복이 안 되지. 그럼 여기서 얘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얘를 뭐해? 하나를 줄여야 돼. f에 1999 이렇게 하고 이 1999를 뭘로 나눠? 3으로 나눠. 왜냐면 하나가 반복이 안 되기 때문에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666 해서 1998이죠. 나머지 1이죠. 나머지 1이면 누구야? 나머지 1이면 누구야? 얘야. 1. 그치. 얘가 나머지 1이에요. 얘가 나머지 1, 나머지 2, 나머지 0이에요. 반복되는 것부터 처음부터 나머지 1, 나머지 2, 나머지 0인 거야. 그럼 꼭 기억해. 그래서 정답은 F의 나머지 0이니까 값이 1이 정답인 거야. 얘가 정답인 게 아니라 얘가 정답인 거야. 첫 번째 있는 거. 추정 문제는 그래서 문제가 너무 되기 때문에 식으로 구하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계산하러 짜증이 나고요. 값으로 계산을 하면 식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됐어요? 선생님, 네. 근데 저기 네. F 네 번째 네 번째 게 0 넣으면은 0 넣으면 2 넣으면은 2 넣으면 0 나오고 그 다음에 0 넣으면은 0 넣으면은 1 나오는 거면은 네. 여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넣으면은 마이너스 2x 아니지. 지금 상황이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얘는 0 넣으면 돼, 안 돼? 그래프가 0을 나타내지 않잖아. 그래프는 보면서 그리는 거야. 보면서 넣는 거예요. 이 녀석,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할 때는 누구를 넣어? 얘한테 넣는 거고
1부터 2까지는 얘한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범위가 정해져 있어. 넣는 범위가. 알겠죠? 네. 그래서 그래요. 왜냐면 얘네가 막 뒤죽박죽 어디다 넣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값이 계속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경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기준점,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네. 요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할 건데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방학 내가 진짜 열심히 설명했거든. 기억나는 사람? 지워도 돼? 아직? 원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혹시 기억나요? 제가 어떻게 알려줬었는지? 기억 안 나요? 약간 합성함수 그래프는 사실 그래프 개형에 따라 그래프의 상태에 따라서 엄청 귀찮게 그리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얘가 지금 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합성을 F랑 F를 합성하려면 F라는 녀석한테 F를 넣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F를 요걸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얘를 선택을 하면 얘를 얘한테도 집어넣을 수 있고 얘한테도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럼 식이 몇 개가 나오고 있어? 네. 4개가 나와요. 정상은요. 그럼 내가 식을 4개를 쓰고 그 4개에 대한 범위도 바꾸고 하면 굉장히 어때요? 귀찮겠죠. 너무 힘들겠지. 식 구하고 나서 그래프를 그리고 하는 것까지 굉장히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건 이거야. 합성은 말 그대로 2번 연속으로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F라는 녀석을 계산을 할 때 어떤 X에서 Y로 갔다가 어떤 h라는 값으로 가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원래 근데 이게 x에서 x로 갔다가 f로 가는 게 맞다. 지금 f랑 f 합성이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기준점을 먼저 생각을 해요. 마이너스 2가 기준점이지. 마이너스 2가 기준점이니까 마이너스 2를 넣어보는 거야. 마이너스 2 넣으면 얼마예요? 처음에 마이너스 1을 딱 넣어. 그럼 뭐야? 0이지. 그리고 한 번 더 계산해야 되죠. 합성이니까 한 번 더 계산해야 되잖아. 0도 집어넣어요.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 됐죠? 이렇게 얘만 가지고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뒤로, 이 앞뒤로 범위에 있는 녀석들을 넣어줄 건데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넣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조금 편하게 하나나 반개 간격으로 넣으면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랑 여기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 이런 것들 넣어보면 되거든요. 이해돼? 이해 안 돼? 어떤 게 이해가 안 돼? 여기 이해가 안 돼? 그 다음에 얘 우리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요. 직접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프가 직선인지 뭔지 모르죠. 근데 우리가 그래프가 찍히는 걸 보면 곡선인지 직선인지 알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프를 그리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얘는 마이너스 2일 때 2가 나온대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데 근데 내가 마이너스 1을 넣었는데 1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내려가는 거야? 규칙에는 직선으로 내려가겠지. 그쵸? 근데 내가 마이너스 1을 넣었는데 예를 들어서 2분의 3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0을 넣었는데 1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내려가는 거야? 직선으로 내려가는 거야? 곡선으로 내려가는 거야? 얘는 이렇게 곡선으로 내려가겠지.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직접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직접 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프를 조금 세부적으로 값을 나타낸다는 얘기야. 식을 구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쉽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으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을 넣을 거예요. 반대네.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을 넣을 거예요. 마이너스 3 한번 넣어보자. 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2. 다시 마이너스 2 넣으면? 0. 그리고 마이너스 1 넣으면? 1. 1 넣으면? 이런 거 뭐 어렵진 않죠? 그쵸?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사실 이 정도로는 그냥 그래프 못 그려요. 최소한 여기에 사이에 하나씩은 더 넣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일단 마이너스 2일 때 좀 큼지막하게 드릴게. 마이너스 2일 때 2라는 값이 나온다고 했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3이 나온대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3이 나온대. 얘는 좀 알겠지? 얘는 하나 더 가볼까? 0 넣어볼까? 0 넣으면 어떻게 돼? 2 나오지? 2 넣으면 어떻게 돼?
4 나오죠. 4. 얘는 0 넣으면 4가 나오죠. 0일 때 4가 되는 거니까 얘는 약간 규칙 있게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커지겠죠. 그쵸? 얘는 이렇게 커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도 봐야 되죠. 이쪽은 마이너스 3일 때 0이 나온대요. 여기를 지나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를 지나야 되는데 하나만 더 넣어볼까? 여기다 큰 거 하나 더 넣어볼까? 마이너스 4 넣어볼까? 마이너스 4? 얘보다 더 작은 거? 넣으면 뭐예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넣으면 마이너스 4? 그치. 또 다시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3일 때 더 내려가서 마이너스 4 인기이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4일 때 여기 좀 찍히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내려가야 돼? 직선으로 지금 봐봐요. 여기서 여기 한 칸 간격인데 값이 2 줄었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 한 칸 간격인데 4가 줄었지. 그러면 얘는 저 기하급수적으로 기울기가 더 급격하게 내려가야겠지. 그래서 급격하게 이렇게 내려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돼? 그럼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라고 했으니까 어디야? 요거 넓이 구하는 얘기예요. 이제 이 넓이만 구하면 되죠. 이 넓이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쵸? 나눠서 구하면 돼. 나는 이렇게 자를게. 얘 넓이 얼마지? 밑변 2의 높이 2야. 그러면은 2죠. 그쵸? 삼각형이니까. 밑에 있는 건 어때? 사다리꼴이네. 여기 2고요. 여기 3이에요. 높이는 2네요. 그럼 얼마야? 5. 그럼 넓이는 얼마예요? 7. 이렇게 구하는 거야. 식을 나타내서 구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값 대입하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잖아. 맞죠? 이해돼? 그럼 여러분들 밑에 있는 문제 하나 해보자. 똑같은 애니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얘는 지금 경우가 조금 여기 지금 0, 1, 2 경기가 좀 다르죠? 얘는 0, 1, 2를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작은 거 이런 거 넣으면 안 돼. 이게 0과 2 사이이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거랑 2보다 큰 건 넣으면 안 돼요. 그 사이에 있는 것만 넣는 거야. 2분의 1 같은 걸 넣어봐야 될 수도 있어요. 한번 직접 한번 해볼게. 지금 제가 푼 거랑 똑같이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프 그리는 거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 천천히 하나씩 넣어봐요. 천천히 하나씩. 기준점을 좀 잡아줄까? 처음이니까. 기준점은 지금 0, 1이니까 0, 1, 2에 대해서 넣은 값을 먼저 결정을 해.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래프의 개형을 좀 나타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요 사이에 있는 거 뭐 있죠? 2분의 1 있죠? 2분의 1 한 번 더 넣어보고 요 사이에 있는 2분의 3까지 넣어보면 너무 좋아. 이렇게까지 넣어보면은 우리가 그래프를 조금 그래도 그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요렇게 값 5개만 넣으면 돼. 나는 조금 더 그래프를 좀 세부적으로 이쁘게 그리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그 안에 있는 거 4분의 1, 4분의 3 이런 것까지 넣으면 되고요. 이거 한번 해봐요 그러면. 얘는 아마 머리로 계산하는 건 좀 어려울 거라서 그렇지. 천천히 값을 찾으면서 계산하면 돼요. 지금 보니까 1일 때 2예요? 아니구나. 요걸 때 요거, 요걸 때 요거 이렇게 나왔죠. 아직까지는 그래프 어떻게 되는지 조금 만약에 애매하면 여기에 있는 4분의 1 같은 것도 한번 넣어봐요.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4분의 1도 한번 넣어볼게요. 4분의 1 넣으면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혹시 알겠어요?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4분의 1일 때 1, 2분의 1일 때 2니까 규칙 있게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규칙 있게 증가가 되고 있죠, 값이. 그럼 직선으로 슉 하고 증가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애들의 값도 좀 찍어보면 되겠죠. 찍어서 봐도 되고 이미 결정이 났어. 여기서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얘도 이렇게 감소할 거고 증가할 거고 감소할 거다라는 증가도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요.
좀 연습하는 거니까 사이에 있는 것도 한번 넣어볼게. 4분의 3, 4분의 7 이런 것도 찍어봐. 다 찍었어? 2분의 1일 때 2 여기도 찍어줘. 2분의 1일 때는 2 여기도 찍으면 어떡해? 2 2분의 3일 때는 2 여기도 찍어야지. 그럼 점이 여기 5개 찍혔죠? 아직은 모르겠지? 그럼 4분의 1 한번 더 4분의 1 천천히 찍으면서 합성함수 그래프는 한 번 이렇게 계산을 해놓잖아요. 이것만 기억을 하면은 나머지는 뭐 할 것도 없어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리면 돼 직접. 아니지. 그래 너무 간략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 지금 얘가 내가 0, 1, 2에 2분의 1, 2분의 3까지 보라 그랬죠. 0일 때는 뭐야? 0이지. 1일 때는 1일 때 0이지. 조금 맞춰놔야지. 1일 때는 여기다 넣는 거야. 2는 여기다 넣어야지. 그렇지. 0 돼야지. 그걸 다 맞춰서 얘는 확실하게 계산해야 돼. 거의 나왔어? 뭐 나왔어? 그렇지. 그래프가 나왔으면 넓이까지. 거의 나왔어? 뭐야, 정이 왜 공중에 이렇게 세명씩 있어? 1일 때 뭐야? 1일 때 0대? 1일 때 여기서 왜 찍었어? 거기 찍어야지. 그럼 여기를 이렇게 찍었잖아요. 내가 그래프가 어떻게 증가하는지 모르겠으면 사실 얘네들은 둘 다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직선으로 쭉 그어도 되는데 만약에 조금 내가 세부적으로 알고 싶잖아. 그럼 4분의 1로 한번 가볼까요? 4분의 1 넣으면 어떻게 돼? 4분의 1 여기다 넣고 다시 넣으면 1. 그럼 4분의 1일 때 1이 나오겠지. 4분의 1일 때. 그렇지. 거기일 때 1이야. 그럼 4분의 1 증가할 때 1씩 커지죠. 그럼 뭐야? 직선이겠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야. 여러분, 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냐면 0일 때는 0에 0이고요. 1일 때는 2에 0. 2일 때는 0에 0이죠. 그쵸? 2분의 1이랑 2분의 3 보면 2분의 1일 때는 1에 0이고요. 1에 2고요. 2분의 3일 때는 1에 2네요. 그쵸? 그럼 얘는 그래프를 찍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0일 때 0, 0일 때 0, 1일 때 0, 2일 때 0 여기 찍히고요. 그리고 2분의 1일 때 2, 2분의 3일 때 2 이렇게 찍혀요. 그쵸?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아직 그래프가 직선인지 잘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뭐 어차피 직선끼리 합성하는 거기 때문에 직선일 테지만 잘 모르겠어. 그러면 여기다 4분의 1 같은 것도 넣어봐. 4분의 1 넣으면 2분의 1에 1이 되죠. 그럼 2분의 1, 4분의 1일 때 뭐가 돼요? 1이 돼요. 4분의 1이 증가할 때마다 1씩 커지고 있지. 그럼 뭐야?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갈 거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럼 여기다가 뭐도 넣어봐? 4분의 3 같은 것도 넣어봐도 되겠지? 4분의 3을 넣어도 어차피 1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래서 얘네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요거 넓이는 얼마야? 1에 2니까 1이죠. 1에 2니까 1이죠. 넓이는 2겠지. 합성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는 게 제일 쉬워. 알겠죠? 식 구해서 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문제집에 나와 있거나 해설지에 나와 있는 대로 식을 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어려워. 왜냐면 식 구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식을 구하려면 뭐도 구해야 돼? 범위도 같이 구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반드시 이렇게 계산을 하세요. 알겠죠? 이러면 우리가 식만 알면 되잖아. 식이랑 값만 알면 되니까. 괜찮아요? 넘어가도 돼? 자,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 37번 봅시다. 설명이 조금 길어졌는데 37번 문제는 뭐 별거 없고요. 계산하는 걸 보는 건데 봐봐요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으로 보는 거야. 얘는요
G의 FA가 10인 거고요. 두 번째 있는 녀석은 F의 G의 16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여기에 문자가 있죠. 이렇게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A가 뭔지 모르잖아요. 여기 중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밖에 있는 걸로 보는 거야. G가 10이 나오려면 G라는 녀석은 그래프가 아래에 있는 녀석이거든. 아래쪽에 있는 녀석이 G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G예요. 이 녀석이. 이 녀석이 10이 나오려면 뭐가 돼야 되는지를 하면 돼요. 얘가 10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16이 돼야 되죠. 맞아?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얘가 얼마여야 돼? 16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등이? 그러면 F의 A가 16이 돼요. 즉 F가 16이 되는 값이 어디야? 요거죠. 그럼 얘는 13인 거야. A는 13.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문자가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거꾸로 계산하는 거야. 바깥쪽부터 확인을 해야 돼. 근데 이렇게 안쪽에 내가 숫자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정석대로 계산하면 돼요. 16. 16이랑 만나는 값이 10이네? 그러면은 F의 10. 10이랑 만나는 값이 13이네? 그러면은 F의 13. 마지막 13이랑 만나는 값이 16이네? 그러면 16. 이렇게 해서 값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예요. 그래서 29예요. 알겠죠? 그럼 다음 문제 풀고서 하실게요. 원이 풀었어? 네. 원이 뭐 나왔어요? 12요. 10. 그렇지. 원이 차? 원이 잠깐 쉬고. 기영이도 오케이 쉬고. 저번에